금요일에 마련하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생활, 오늘도 슬기 우리의 박슬기 씨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슬기 씨, 네. 3.1절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사실 어젯밤에요. 그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봤어요. 한 거. 네.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오늘 너무 제가 편하게 그냥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면서 괜히 막 미안하죠. 미안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요, 네. 제가 학생들이 3.1절을 읽어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읽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어떻게 3.1절. 3점 찍고 1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읽는 거예요? 예, 모든 학생이 뭐 그런 건 아니지만 3.1 운동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렇게 읽을 수는 없겠죠. 저희 집에도 유관순 열사를 모르는 우리 아이들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3.1절 우리 한민족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알고 기려야 할 역사적 사건입니다. 물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슬기로운 3.1 운동 100주년 생활 이런 제목으로 3.1 운동의 의미 또 내용, 영향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전문가는요 진짜 전문가입니다. 뭐 이제껏 가짜 전문가는 아니 그 말은 아니고요. MBC 라디오에서 일요일 아침마다 타박타박 역사 기행을 진행하고 있는 강응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별 말씀을요. 나와주셔가지고. 근데 저희가 3.1 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슬기 씨도 그렇고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3.1 운동, 이 3.1 운동을 또 3.1절로 국경일로 지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국경일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이게 지금까지 국경일이라는 거는 우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점, 또 사건이라는 거겠죠? 그쵸. 예, 그냥 단순히 아주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네. 제가 볼 땐 절자 들어가는 국경일이 4개 있어요. 뭐 개천절도 있고 예. 제헌절이 있고 광복절이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 현대 한국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절은 바로 오늘입니다. 3.1절입니다. 이제 개천절은 예전에 당군 할아버지께서 이제 우리 이 그렇죠. 전체 우리 이제 국가 생활을 시작한 그런 이제 기념일이라고 한다면 3.1절은 우리의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이 삶, 그러니까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이런 삶이 만들어진 날인데 이게 꼭 남의 나라하고 비교를 하는 거가 꼭 이제 필요한 건 아니지만 가령 미국을 보면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보통 독립기념일 7월 4일이요. 예. 독립기념일이 실제로 미국이 독립한 날이 아니에요. 독립을 성취한 날이 아니고 아닌가요? 우리 이제 독립하겠다. 선언한 날인가요? 네, 독립을 선언한 그 독립선언서 잘 아시죠? 저 영국으로부터 우리 그렇죠. 이제 우리 왕의 통치 안 받고 살겠다라고 독립을 선언한 날이거든요. 그 날이 실제로 독립을 쟁취한 날보다 그 날보다는 사실 우리의 이제 주체적인 의지를 이제 드러낸 대내외에 이렇게 그쵸? 포고한 날이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건 3.1절 아닙니까? 그러네요. 독립하겠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3.1절에 이제 만세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독립이 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의지를 더더군다나 당시 2천만 동포라고 했는데 그 2천만 동포에 오늘 오전에도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10%가 되는 200만 이상이 만세를 이제 불렀다고 하는 거 보면 거의 그냥 전 국민, 전 동포가 다 일어났고 그런 의지를 발표한 날이니까 그냥 아까 3.1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날은 분명한 거죠. 그럼요. 맞습니다. 아니 저는 무엇보다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3.1 운동이 일어난 100년 전, 그러니까 1919년이죠. 네. 19년. 네, 그때 당시, 그러니까 1910년대 후반 무렵은요. 세계적으로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궁금해요. 굉장히 어수선했죠. 그러니까 1919년이면은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지 종식되고 얼마 안 된 시기였고 그게 정치적으로는 마무리 안 된 상태였어요. 우리도 지금 6.25 전쟁이 끝났지만 정전 협정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을 중단하고 있는 것이지 평화 협정이 맺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식의 평화 협정이 아직 맺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전쟁만 중단된 상태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파리 강화 회의라고 해가지고 파리에서 이제 패전국 독일과 그다음에 이제 승전국들이 모여서 평화 협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제 평화 협정 맺자. 그게 1919년 1월달의 일입니다. 1월 18일인데요. 그게 지금 열리고 있었던 중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언이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과서에서 나오는 뭐죠? 윌슨 미국 대통령 민족 자결주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원칙이 이제 공포가 된 게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포가 됐지만 그걸 이제 적용시키겠다고 해가지고 강대국들이 모여서 회담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 소식이 우리 민족한테도 들린 거죠. 민족의 우리가 지도자들한테도. 들었군요. 민족 자결주의라고. 그렇죠. 민족 네. 자결주의라는 거는 그동안의 1차 대전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네. 식민지를 차지하고 있다가 이걸 서로 뺏고 뭐 이제 뺏기고 하는 이 땅 따먹기 싸움으로 벌어진 거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기 억눌려 살던 식민지 국가들의 백성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아주 거창한 그런 아이디어를 윌슨 대통령이 내놨는데 우리도 이참에 그렇다면 열강들이 모여가지고 회담을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의 의지를 알려서 우리가 결코 일본에 좋아서 일본의 지금 지배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저들이 강제로 우리를 이제 병합을 했다. 실제로 또 예전에 우리가 뭐 황제의 옥새를 뺏겼다느니 뭐 이제 훔쳐가지고 날조를 했다느니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 우리는 식민지로 살 의사가 없다. 우리의 이제 자발적인 의사, 우리가 자결하라고 한다면은 독립국으로 살겠다라는 의사를 이제 펼쳐 보이려고 했던 거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1917년에 일어났던 러시아 혁명입니다. 러시아의 볼세비키 혁명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국가하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서로 이제 대립하는 사람들인데 그러고 보면은 자본주의 국가의 지배를 받는 민족들, 그럼 우리 같은 민족들하고는 손을 잡는 게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들이 자본주의 국가, 제국주의 국가들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역시 소련도 우리 같은 약소국 내지는 식민지 백성들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가 도와주겠다. 힘을 합쳐 싸우자. 이 두 가지 국제적인 기류가 우리의 이제 독립운동가들에게도 전해져서 그게 이때 이제 우리의 의지를 이제 한번 전 세계에 보여주자라고 한 것이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간접적 그리고 국제적인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아쉽다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 파리 강화회의에서 일본이 승전국 입장에 그렇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역사를 너무 잘 아시는데요. 너무나 아쉬워요. 만약 일본이 패전국이었으면 그때 우리 3.1운동 결과로 아예 독립도 됐을 수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근데요. 1919년 이전에 우리 뭐 예전에 뭐 션샤인인가 영어 뭐 드라마도 있었죠. 미스터 선샤인. 의병 활동 이런 거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우리가 이제 뭐 3.1절 돼가지고 1919년 돼서 그때는 이제 나라를 뺏긴 지 9년째 된 해 아닙니까? 그동안에 잠잠하고 있다가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나라를 빼앗기기 이전부터 일본에 저항하는 움직임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일본이 나라를 뭐 빼앗으려고 계속 공작을 해왔을 거 아닙니까? 1905년에 을사늑약이라는 것도 맺어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항의 물결이 두 갈래가 있었는데 하나는 애국개몽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힘을 기르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운동이 있었는가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병운동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두 가지 흐름이 계속 우리 국권을 회복해가지고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지 말자고 했다가 결국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국권 회복 운동이 이제는 국가를 되찾자라는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이 의병운동의 흐름과 애국개몽운동의 흐름이 하나로 합쳐져서 우리 나라에서는 잘 못하니까 그 이제 그 총을 들고 싸울 사람들은 중국이나 연해주 러시아. 이쪽으로 나가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이 외국으로 나갈 수 없는 여기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저항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가 1919년에 응축돼 있다가 자 그러면 날짜를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야 3월 1일 하면은 대한독립 만세 딱 연결지어서 3.1절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왜 3월 1일에 무슨 날입니까? 그러니까 만세 지금 운동을? 이제 100주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틀 후에는 우리가 100년 전으로 이렇게 돌아갔다고 생각하면은 3월 3일 이틀 후에 고종 황제의 장례식이 열립니다. 국장 이제 당시 뭐 국장이 아니죠. 사실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으니까 아무튼 그분의 인사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물론 고종이 나라를 빼앗긴 황제로서 이렇게 백성들한테 좋은 그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죠. 하지만 이제 우리의 황제였던 사람이고 그가 또 죽을 때 독살당했다는 설까지 당시 이렇게 파다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황제였던 사람이니까 그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많은 애도를 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독살설이 퍼지면서 약간 분노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거국적으로 저항 운동을 펼칠 때 이 그 국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도 올라오고 할 테니까 그때를 잡으면은 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결집된 어떤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3월 1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3월 3일인데 그럼 3월 1일이면 이틀 전이죠? 예, 아니 저 장례식인데라도 장례식 당일에 일어나가지고 만세 부르고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루만 하고 끝난 건가요? 3월 1일? 3월 1일은 정작 그렇게 서울에서 탑골공원에서 이제 그 만세 운동이 시작이 됐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이랬던 건 아니고요.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많이 퍼져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오늘도 국사편찬위원회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당시 그 상황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나와 있고 지도에도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처음에는 북한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많이 그 공개가 일어나다가 서서히 전국적으로 다 퍼져 나가서 이게 그냥 우리가 3.1운동 이렇게 하지만 4월까지도 그 열기가 계속 확산돼 나갔고 아주 길게는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1년 후까지도 1년 동안 한다는 거죠. 가장 이제 그 열기가 강했던 것은 이제 3월, 4월 이 두 달이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 우리 백성들이 결코 일본에 지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 의지가 아주 확고부동했던 것이죠.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구호가 일제야 물러나라, 일제야 너그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거 할 수도 있는데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누가 정해준 건가요?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만세를 외칠 때는 이게 사실 만세라는 게 아무나 못 외치는 거고 예전에는요 황제한테 천세였죠 우리는 만년을 살라는 거 아닙니까? 만세라는 게 그러니까 황제한테나 이렇게 하던 이야기 때문에 조선의 왕, 국왕은 이제 황제의 제후라는 의미에서 천세로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백성이 우리가 이제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서서히 생기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다시 만세를 부르는데 일단 만세를 부르면 두 팔을 다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죠. 우리는 평화롭게 두 손 다 들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요구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고 어떤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거를 보이는 동작으로 가장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아이디어가 반영이 돼서 우리가 만세 운동을 벌였다.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리가 있어 같은데요. 그게 맞든 틀린든지 간에 그런 만세 운동을 기획하고 그렇게 이제 전 국민이 동참했다라는 거는 우리 국민이 최근까지도 여러 번 놀라운 이제 일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도 강화문에서 우리 했던 것들 그 저력이 하루 아침에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사실 만민공동에서부터 우리 정당한 요구 그리고 위에서 정치인들이 뭘 잘 못할 때 국민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그냥 그 잘못된 체제를 일거에 바꿔버리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는데 그 어떤 이제 그 전통의 정점에 3.1운동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뿌리가 어마무시하네요.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자랑스러운 거죠. 이거 만드시. 자, 당시 3.1운동을 우리 외국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알았나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야죠.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일어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고 아까도 이제 사회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안타까운 게 일본이 패전국이었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라는 것처럼 사실 일본이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기회가 돌아오지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주는 교훈, 당시에 독립운동가들한테 주는 교훈도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강대국들의 어떤 선의, 그 사람들의 좋은 마음, 우리가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 우리를 인정해가지고 독립시켜주겠지 이런 선의에 의존하면 안 되는 거구나. 민족 자결이라는 건 그야말로 자결, 누가 도와줘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일제하고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이런 의식. 그러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임시정부로도 이어지고 독립군들의 어떤 이제 일본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알려진 사례로는 그래도 이제 이게 워낙에 열기가 컸으니까. 당연히 일본이 막는다고 해서 알려지지 않을 건 아니고 그 얼마 후에 5월 달에 중국에서 오사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일본이 그 산둥 반도를 이제 점령을 하고 중국 정부가 비겁하게 그걸 내주고 하니까 거기에 저항하는 오사운동의 학생들의
봉기로 시작돼가지고 거하게 중국의 신민주주의 어떤 이제 그 시작이라고 할 정도로 크게 일어나는데 그 당연히 3.1운동의 영향을 받은 5.4운동도 그런 거라고 보죠. 물론 중국 사람들은 좀 기분 나빠하는데 3.1운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인정해야죠. 그렇지만 이거 시간 순서로나 그리고 그걸 당연히 알고 그리고 거기서 배웠겠죠. 그런 영향도 미칠 정도로 3.1운동은 이 아시아 역사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자, 3.1운동 얘기 정말 몰랐던 얘기들을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역사 공부 제대로 하는 느낌이에요. 저도 부끄럽기도 해요. 그냥 3.1운동 하면 유관순 누나만 생각하고 딴 거 생각도 못했는데. 맞습니다. 슬기로운 생활 오늘은 강응천 선생님 모시고 슬기로운 3.1운동 100주년 생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5016님이요. 강감찬 선생님 역사 이야기 진짜 귀에 쏙쏙 박히네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강응천. 근데 강감찬 장군하고는 아주 위대한 장군님이시고 저하고는 직계 조상은 아니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 밑에 있었던 강민첨 장군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희 족보에 보면은 이제 바로 저한테 직속으로 제가 그분의 직속 이제 그 후손으로 나오고. 그렇게 천자 돌림으로. 아니죠. 그게 돌림자는 아니지만 발음이 비슷하죠. 네. 찬. 어쨌든 강감찬이라고 불러주시니까 아주 영광입니다. 네, 강응천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잘못 들리는 건 아니겠죠. 자, 결국 3.1 만세운동을 통해서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정부. 독립까지 우리가 나중에 이뤘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임시정부는 그러면 그 3.1 운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거라고 봐도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닌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3.1운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3월에 시작을 했지만 4월까지 계속 열기가 더 뻗어 나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시정부가 세워진 게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 상하이에 4월 11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3.1운동이 한창인데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이에 임시정부가 세워졌다. 이건 뭔가 너무 급하고 좀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준비 많이 했을 텐데. 임시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은 이미 그 전부터 있었고 이미 1917년에 상하이에 박은식, 신채호 이런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전 그 독립운동이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좀 통합적으로 지도할 그런 임시정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선언을 해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경술국치,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뺏긴 게 1910년 8월 29일인데 한일 합방이죠. 합병. 그 날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 슬퍼만 할 게 아니다. 그날 황제가 이제 국권을 내준 거 아닙니까? 형식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 뺏겨서 그랬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제 황제가 국권을 내줬다고 해가지고 그 주권이 외부의 강도들한테 가는 게 아니다. 황제가 포기하면 그 국민들한테 가는 거고 우리 동지들한테 오는 거다. 그런 생각을 우리 이미 1917년에 박은식 선생이나 신채호 선생이 했다는 겁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한국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고종의 한국, 대한제국을 구한국의 마지막 날인데 경술국치 일은 그러나 신한국의 시작일이다. 제1일이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상당히 긍정적이네요. 이제 그 황제가 포기했으니 그 주권을 이어받은 우리 동지들이 이제 이 나라를 스스로 이렇게 이제 그 다스리겠다라는 그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거를 이미 2년 전에 그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독립 지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제 있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가 아니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직접 다스리는 나라라는 이런 민주공화국의 의식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대단하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식인들 사이에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건데 3.1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뭐 200만 명이 넘는 그 이 동포들이 다 만세를 외치니까 이게 그야말로 날개를 달아준 셈이죠. 우리가 황제가 아닌 이 국민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진짜 국민들이 주인이 될 자격을 충분히 증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뭐 감격스러운 거죠.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 황제가 계속 황제가 다스렸는데 왕이 다스렸는데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할 만큼 그만큼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겠네요. 그렇죠. 거기서 뭐 3.1운동 때 뭐 우리 민주공화적 만세 이런 걸 외치지는 않았지만 저분들이 이제 평범한 백성들이 장사미사들이 이 나라를 충분히 이끌고 갈 그런 이제 태세가 돼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 굉장히 앞서가는 줄 알았더니 이거 이제 보니까 한참 뒤처졌네라는 생각을 이 지식인들이나 독립지사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만들려는 노력이 더 앞당겨지고 더
더 거기다 채찍질을 한 결과가 된 것이죠. 저는 사실 그 상해에 있는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가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골목 안에 네, 되게 네. 좀 비좁아 보였어요. 전 작아요. 사실. 그렇죠. 되게 작아요. 안쓰럽죠. 생각보다 작아요. 그래서 하필 또 그 어쨌든 우리 한반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네. 왜 그곳이었는지 또 궁금하더라고요. 왜 상하이에서 그걸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그때 이제 그 선포하고 나온 지역이 상해만은 아니고요. 네. 저쪽 블라디보스토크 안중근 연해주. 의사가 안중근 의사가 나중에 이제 네네네. 의결을 하러 이제 갔던 그곳에서 이미 사실은 이 상해 임시정부보다 먼저 대한국민의회라는 그 이제 정부 조직을 선포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서울에서도 한성 임시정부라는 게 만들어졌었습니다. 네. 그거는 약간 상해 임시정부보다는 조금 뒤였는데 나중에 이 세 가지가 상해로 합쳐진 거예요. 서로 이제 그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면은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통합지도부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상하이로 하자.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되는데 국내에서 임시정부를 한다는 건 일제히 탄압 때문에 힘들고 한성 임시정부 이제 블라디보스톡이냐 상하이냐 이건데 상하이가 좀 지금 가서 보면 안쓰럽긴 하지만 거기가 이제 프랑스, 영국 뭐 이런 외국 세력들이 들어와서 조개지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이제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조금 있는 곳이었었고 또 이제 교통이 좋습니다 상하이가. 그렇죠. 그런 것이 고려가 된 거죠. 저는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망명정부 같은 걸 세웠었잖아요. 네. 드골인가? 네. 근데 우리도 망명정부라고 표현을 왜 안 하고 임시정부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게 이제 뭐 망명이라는 이제 단어를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인데 네. 망명이라는 게 있었던 지도자가 망명을 해서 세우면은 이제 정확하게 망명이 되죠. 근데 이 임시정부를 세운 사람들은 이전에 집권자들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집권자로 있다가 나라를 뺏긴 게 아니라 나라를 뺏긴 거는 순종 황제 때 뺏겼는데 순종 황제나 순종은 그렇다 치고 고종이 망명하려는 시도는 그 전에 또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안 됐고 망명이 안 됐고 만약에 고종이 망명을 했더라면 망명 정부가 고종을 중심으로 또는 고종을 그렇겠네요. 상징적인 어떤 인물로 내세워서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 3.1운동 시점에서는 이미 이제 그 운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임시정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망명이라고 했을 때의 그 망명의 어휘에는 이제 맞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민주공화정을 지향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들으면은 민주공화정 하지만 그때는 되게 생소한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것이었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정을 지향했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요즘의 학자들은 그 민주공화정이고 이제 나라의 이름이 민국 아닙니까? 네. 민이 다스리는 민이 주인인 나라다 이런 개념, 민국이란 개념이 이미 조선시대 때부터 나왔다라고 이렇게 연구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조선왕조실록 보면은 영조, 정조 이런 분들이 민국이란 말을 막 해요. 그 민국과 다른 거 아닌가요? 그 민국을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만큼 이제 미인을 좀 그때는 위민 의식이겠죠. 물론 이제 미인을 뭐 그 주체로 내세운다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말이 이제 계속 있다가 살살 이게 이제 어휘가 바뀌면서 미인이 단지 어떤 이제 그 보살핌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민의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 그런데 그게 이미 서양에는 있었단 말입니다. 공화국이라고 리퍼블릭이라고 부리는 그런 이제 그 공화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실은 대한민국이 민국으로는 처음이 아니고 중국이 먼저 중화민국이라는 순원이 세운 중화민국이라는 걸 먼저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순원 중국의 국부죠. 이분이 민국이란 이름을 이제 그 채택을 할 때는 그분은 공화정이라는 게 서양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걸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공화정은 이미 18, 19세기 때 도입이 된 거고 한계가 있었다. 저기는 뭐 이제 꼭 그 일반 그 평민이 아니라도 그냥 공화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민이 주인이라는 그 어떤 뜻을 명확하게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공화정이라고 하지 않고 민국이라고 했던 건데 그 취지가 우리한테도 그대로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민국을 했는데 민국이라는 이름에는 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의미도 있고 왕정에 대비되는 공화정이라는 의미도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헌법에도 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도 당시에 만들어낸 임시헌장에도 우리는 정체가 민주공화정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헌법 1조 1항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민주공화정이라는 말을 그냥 헌법적인 문서에다가 이렇게 명기한 거는 우리나라가 또 최초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3.1 운동이라고 우리가 하지만 사실 혁명이라고 불려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3.1 혁명하고 3.1 운동 어떻게 달라요? 운동하고 혁명이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운동이 좀 포괄적인 의미인데요. 그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혁명이라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논란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혁명이라고 부를 때의 그 의미가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3.1 운동을 한다거나 이 독립운동을 했을 때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단지 일본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빼앗았으니까 국권을 빼앗았으니까 이거를 되돌려야 되겠다라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빼앗긴 그 나라가 대한제국,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였단 말입니다. 군주정이었었는데 우리가 일본을 몰아내고 그 나라를 되찾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황제가 다스리는 군주 국가를 다시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일본을 몰아내고 일본이 들어와서 중단시켰던 우리 사회의 변화. 그러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로부터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로의 변화가 일본이 들어와서 지배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했을 건데 일본이 이거를 중단시켰다. 맞아요. 일본의 이 압제자들이.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 일본을 몰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일본이 없었어도 했어야 됐을 그런 사회혁명, 정치적인 혁명을 이제 하려는 것이 3.1 운동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자라는 점에서 3.1 혁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참. 100년 전 오늘 만세운동에 나선 여학생들이 한복 치마에 어깨에 허리를 달아서 입었다고 해요. 왜냐? 혹시 옷걸음이 풀어지더라도 걱정 없이 마음껏 달리면서 만세를 부리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눈물이 합니다. 나네요. 100년 전 이런 간절한 마음 지금 우리한테 있는지 생각이 좀 듭니다. 슬기로운 3.1 운동 100주년 생활 의미와 재미 깊이가 있는 역사여행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진짜 슬기 씨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는데요. 자, 타박타박 역사기행 진행자 강흥청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박슬기 씨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쉽고 맛있는 시사 MBC가 드리는 저녁 시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박지훈